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조율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네 번째 강의 제목은 보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설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음양의 기초, 세 번째 시간 오행의 기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보사의 기초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꼭지라도 놓치면은 영영 이 진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해가 되실 때까지 몇 번이라도 되풀이해서 이거를 들어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알면서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에는 자기 자신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살면서 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해부생리학 한 권, 그 다음에 근육학 한 권,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이나 뭐 근막이완이나 오스티오파시나 수기 치료 관련 서적 한 권 정도는 일단 읽어야 기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경락으로 지금 생업을 삼고 있거나 아니면은 경락으로 주변 지인들을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14경락, 그 다음에 361열 경열, 그 다음에 장부총론이라고 말하는 그 한방의 장상학, 그리고 이거 사암침, 요거까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자분들한테 신뢰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자신감도 생기고 좀 속된 말로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보사라는 건 어떤 것인가? 보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사는 그러면은 보태는 거 더하는 겁니다. 사 그러면은 빼고 덜어내는 겁니다. 자, 쉽죠? 그러면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가? 그러니까 언제 보를 하고 언제 사를 하는가? 이거는 허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허실 개념은 옛날에 제가 그 경락 입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하다는 거는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게 뭔가 부족하거나 없는 거, 이게 허한 거다.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면 혈허, 기가 부족하면 기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진액이 부족하면은 담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허예요. 이럴 때 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이라는 건 뭐냐? 있어야 될 게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예요. 쓸데없이 많아서 넘치거나 아니면 없어야 될 게 우리 몸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면 실열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 너무 차가워. 이것도 실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야 될 게. 아니면은 어혈이 너무 많아갖고 혈액순환이 피가 피딱지가 혈전이 돼 있어서 피가 잘 안 흘러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실로 보고 이럴 때는 빼주는 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허하면은 보하고 실하면은 사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행의 육친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행의 육친론이 뭐냐면은 우리 목화토금수 오행 있잖아요. 이 오행을 갖다가 일상생활에 가져온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사실 사주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사주에서 많이 쓰고 주역을 변형해서 한 그 육효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그 중에 일부를 채용해서 씁니다. 자, 목화토금수가 있죠. 그러면 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생자, 그러니까 내가 낳은 거, 그러니까 목생화, 이거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생자 위 자손하고 그렇게 씁니다.
생하자 위 부모.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거는 부모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 사함침에서는 편의상 모라고만 씁니다. 생하자가 뭐냐면은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는 부모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생 목이니까. 비하자 위 형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하라 그래서 나하고 어깨를 겨룬다. 목인 경우에는 같은 목은 다 형제 자매겠죠. 그 다음에 아극자 위 처제. 그러니까 목인 경우에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목극토가 되잖아요. 이 토는 전부 처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하자 위 관귀. 그러니까 목을 기준으로 해서 극하면은 금극목이잖아요. 나를 극하는 거. 이거는 관청이거나 귀신이다. 이게 육친론입니다. 자, 개념 됐죠?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관계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을 중심으로 이게 내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처제도 있고 관기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사음침에서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 근데 여기서는 부모라고 안 쓰고 모라고만 씁니다. 나의 어머니 모하고 내가 낳은 나의 자식 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관이라 그랬죠. 이 관, 요거 세 개만 씁니다. 모, 자, 관, 이게 세 개만 씁니다. 그러면 모자는 아시겠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모가 되고 내가 낳은 사람은 자가 되는데, 관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 이 공권력인데요. 요즘도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에 출두를 한다든지 출두 명령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국세청 같은 데서 세무조사 하겠다 그러든지,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나오라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 하물며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뭐 시골 같은 데서는 관청의 힘이 못 미쳤겠지만은 그래도 고을에 원이 있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 가혹하게 다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공권력의 힘이 무서웠으면은 공자에 보면은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무서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자가 그 길을 가는데 웬 그 부인이 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한 열흘 전에 우리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어제는 우리 아들이 호랑이한테 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산에서 삽니까? 그냥 내려가서 사시지, 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이 고을원이 걷는 세금이 차라리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한자 수고가 나옵니다. 그게 생활에 반영돼서 이 침에서나 사주에서도 이 극하자 관, 나를 극하는 사람들은 관으로 쳐서 이런 걸 그 철학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육친의 개념까지 갔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보살의 기본 원칙이 뭐냐? 어떻게 보를 하고 어떻게 살을 하느냐? 중국의 책에 보면 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따 칠게요. 그것도 난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난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허즉 보기 모, 허할 때는 모를 보하고, 실즉 사기자, 실하면은 자를 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생활에서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부모님이 뒷받침이 되면은 좋잖아요.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근데 뭐 부모님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냥 그 가난을 결국 대물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할 때는 부모를 보호해서 잘 되게 하고, 반면에 싫으면은 자식을 갖다가 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해도 자식이 부실해서 자식이 어디 병이 있다든지 자식이 좀 뭐 어디 좀 왕따를 당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그 부모님들은 그 걱정으로 편치 못하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보통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제일 그 많이 상하는 데가 간경이거든요. 그럼 간경을 예를 들게요. 간경은 우선 그 오행 소속상으로 어떻습니까? 목경락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간단목, 그죠? 간단목, 신포삼초화, 그죠? 그 다음에 비위토, 폐대금, 신방수 이렇잖아요. 그러면 간단목이니까 간경은 목경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경이 부실해. 뭐 좀 몸이 피곤하고 눈은 침침하고 온몸은 좀 이렇게 쑤시고 이래요. 그래서 간경이 허하다고 내가 지금 진단을 했어요. 그럼 간경을 보호해야 돼. 간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오행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경의 오행열 한번 볼까요? 간경의 오행열. 일단 얘가 간경은 목경이면서도 음경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로 진행되겠죠. 경열 순위가. 그래서 보면은 대돈, 그죠? 행간, 태충, 중봉, 곡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경이 목경이니까 나의 엄마경은 뭡니까? 수혈이 되잖아요. 수혈이 어디냐면은 목화토금수니까 대돈, 행간, 태충, 중봉, 곡천인 거예요. 그래서 간경이 허할 때는 간경의 수혈인 곡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경이 너무 실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지금 시뻘개져 있고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럴 때는 간경을 조금 강한 기운을 좀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를 사하라 그랬죠.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그러니까 대돈 행간을 사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락 입문, 그 다음에 경락 체험에서 했던 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혈성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화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목혈 같은 경우에는 5장에서는 이 뭡니까? 어혈방이었어요. 6부에서는 경근소통방이에요. 화혈은 어땠습니까? 5장에서는 한혈조절방이고 6부에서는 염증 제거방이에요. 토혈은 어떻습니까? 토혈은 비슷한데 5장에서는 이 조습,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할 때 쓰는 혈이고 6부에서는 체중절통,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플 때 쓰는 거잖아요. 금혈은 5장에서는 담음 제거방이고 6부에서는 아주 가벼운 스부를 제거했어요. 수혈은 5장 6부 다 자음 강화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 드라이버 쓸 때가 있고 일자 드라이버 쓸 때가 있는 것처럼 목화토금수에 관계없이 그냥 목혈은 이럴 때 쓰는 거야. 화혈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이게 총통침을 쓰신 그 이치웅 박사님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덧붙여서 그 이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사암침에 와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이 혈이 맺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경에서는 간이 허하면은 간경의 모혈인 이때 모혈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복모혈 있죠. 예? 그 복모혈 있고 배유혈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경의 모혈은 기문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나를 낳아준 혈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간경의 모혈이 되는 그러니까 그 모혈이 되는 곡천을 보호하고, 그죠? 또 너무 실할 때는 간경의 자혈이 되는 행간을 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간경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폐경을 한번 보자고요. 폐경은 어떻습니까? 폐경은요, 폐대금이잖아요. 폐대금. 그러면 폐경 일단 혈부터 한번 볼게요. 폐경. 역시 수태음이니까 그 음경맥이니까 목화토금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폐경이 금경이니까 금의 그 모열은 토죠. 토생금이니까. 그럼 여기 토가 어디 있습니까? 태연이잖아요. 그죠? 소상, 어제, 태연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에 그 폐경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경의 그 모혈에 해당되는 태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게 실해가지고 사했을 경우에는 금생수잖아요. 수니까 척택을 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경락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업그레이드 된 그 보사법이라 그래서 사암침에 뭐 정격, 승격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가면 여러분들 그 거의 막 그 기절하기 직전에 갑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가면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이해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요.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 경락 그 치료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든지 주변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고 좀 시쳇말로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개념 설명은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오행혈이잖아요. 오행혈 여러분들 못 외우셨죠? 찾아보면은 나오겠죠. 근데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잠시 이거 스탑 하시고 수첩 하나씩들 갖고 오셔서 직접 적으세요. 한번 적으면은 조금 낫습니다. 그 오행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시고, 적으실 때에 저는 그냥 그 순서대로 부를 거거든요. 뭐 폐경, 대장경. 그러니까 음경맥, 양경맥, 음경맥, 양경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음경맥은 목화토금수로 가고 양경맥은 금수목화토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경맥에 이 그 소속 혈들이 어떤 혈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폐경 같으면 음경맥이니까 목화토금수잖아요. 그래서 소상은 목이니까 폐경은 금경맥이잖아요. 금극목이니까 이거는 재구나. 그러니까 소용이 없구나. 어제는 화열이니까 화극금이니까 요 놈은 관이구나. 태연은 토열이니까 토생금이니까 요거는 모열이구나. 경거는 같은 금열이니까 이거는 형제혈이구나. 척택은 수열이니까 자식혈이구나.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경맥 부릅니다. 목화토금수, 음경맥은 목화토금수, 양경맥은 금수목화토. 이거 생략하고 그냥 부릅니다. 수태음, 폐경,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수양명, 대장경, 상양, 이간, 삼간, 양계, 곡지. 족양명, 위경, 여태, 내정, 함곡, 해계, 족삼리. 족태음, 비경, 은백, 대도, 태백, 상구, 음등천. 수소음, 심경,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 수태양, 소장경, 소택, 전곡, 후계, 양곡, 소해. 족태양, 방광경, 지음, 통곡, 속골, 골륜, 위중. 족소음, 신경, 용천, 연곡,
태계, 복류, 음곡, 수거름, 신포경, 중충, 노궁, 대릉, 간사, 곡택, 수소양, 삼초경, 관충, 액문, 중저, 지구, 천정, 족소양, 담경, 규음, 협계, 임읍, 양보, 양릉천, 마지막으로 족고름, 간경, 대돈, 행간, 태충, 중봉, 곡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이 업그레이드된 그 사실 사음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격, 승격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사음침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경락하는 분들은 사음침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음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로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 전강을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음침의 역사라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봐서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뺄 거고, 요런 좀 그 어려운 것들만 해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밥 주는 보시도 있고, 물에다가 다리 놓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언시라고 있어요. 이제 말을 갖다가 잘해서, 그러니까, 상대에게 온기를 주는 말, 그 다음에 그 말을 전에 들은 사람까지도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말, 이런 그 좋은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언시라 그래요. 말보시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청시라는 걸 하나 넣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전부 다들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말 끊어버리고, 안 그러면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까닭은 신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 얘기를 끝까지 자르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이 머리 아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